자, 이제 2021학년도 피트 일반화학 전체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난이도. 난이도는 결론적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 기출문제부터 약간 쉬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학년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2021학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약간 어려워진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2022학년도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우리가 더 이제 그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안정되고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떠냐? 스타일. 자, 스타일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제가. 깔끔합니다. 기출문제가 항상 깔끔하진 않아요. 2019학년도부터는 굉장히 깔끔한데 그 전의 문제들은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것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는 이렇게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요. 난이도도 아주 잘 절제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에 충실. 뭔가 어떤 특이한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안 나오고요. 또 어떤 특별한 스킬을 이용해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스킬이나 아니면은 어떤 잡다한 지식 같은 게 관건이 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죠. 앞으로도 그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이번에 이제 약간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조금 더 이제 달라진 요소가 있는데 바로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문제 푸는 센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 어떤 감각을 측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문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문자. 문자.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으면 이 문자 이거 뭐 A는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냥 지우고 그냥 일로 놓고 풀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감각이 없으면 그 중요하지 않은 문자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마찰 계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각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이런 스타일이고요. 아주 이상적인 기출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참신합니다. 참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새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뭐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항상 출제됐던 기본 요소들을 이용해서 참신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풀어봤던 문제를 아무리 많이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반복만 해서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를 내가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실전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요 기조가 뭐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똑같이 이 기조는 유지가 됐습니다. 항상 깔끔했고요. 또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감각적인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참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비. 자, 대비 방법.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슨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방법이 뭘까요? 뭐 아주 잡다한 지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이 충실해야 되고요. 만약에 또 어떤 특별하게 어떤 문제 특정 상황에서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별로 실전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시험 문제를 볼 때 이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냐? 바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구조 파악. 우리 수업 시간에는 analyze, plan, solv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이 뒤에 쭉 보면은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놨는데요. 다 어떤 식으로 풉니까? 일단 문제의 단서들이 일부는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숨겨진 채로 막 흩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구슬처럼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찰력을 가지면 이 단서들끼리 저절로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구조를 형성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딱 보자마자 잘 모르죠.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주어졌고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가 감이 안 오지만, 우리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있으면 요 단서는 요렇게 연결해서 요거를 얻을 수 있고, 그럼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라고 경로를 짤 수 있습니다. 그 경로를 짠 다음에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뭐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뛰어든다든지, 그냥 생각나는 공식 아무거나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뭐 풀었던 문제가 어땠나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푸는 방법은 실전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연습 아무리 해봤자 실전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맞기 힘듭니다.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의 구조 파악. 예. 그럼 문제의 구조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일단 개념 하나하나에 응집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은, 이 단서들은 흩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강하면 이 흩어져 있는 단서들이 저절로 달라붙어서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하나하나가 따로, 요 단서 아니면 개념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달라붙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개념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 위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텍스트 위주로 아무리 외워봤자 그 단서를 이용한, 그런 개념을 이용한 단서 파악이 안 됩니다. 구조 파악도 안 되고. 개념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구조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봐도 쉬운 문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하나하나 더 빨리 푸는 스킬 같은 거, 그런 걸로 계속 공부를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늘질 않아요. 만약에 문제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스킬도 도움이 됩니다. 뭐 몇 초나 뭐 30초나 뭐 문제당 그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만, 내가 문제의 구조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런 스킬이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을 칠 때는 스킬 같은 거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내가 문제의 구조가 뭔지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길러야 되는 능력은 바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에요. 첫 번째, 주어진 단서를 파악해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그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경로를 풀지 그 경로를 짜는 과정, 그 다음에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요 세 가지 이제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항상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애널라이즈 플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서 경로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